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2025년을 위한 새해 계획 모두 완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너무나 한국에서는 커다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새해 목표 같은 거를 세우시기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2025년의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해내겠다,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해에 대한 계획을 완성하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방송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2025년의 계획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든 저의 새해 계획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저는 크게 6가지의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해 20%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균적인 20% 수익률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는요, 올해 2025년 시장의 수익률의 1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멘텀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실전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조금 프라이빗하긴 한데요. 제가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 20년 가까이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72kg 정도가 나가는데요. 최근 한 6개월 정도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여름부터 팔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변명거리가 생겨서 운동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30분 이상 매일 뛰고, 또 로잉 머신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젓는 그런 기계에서 운동도 하고요. 푸시업도 열심히 해서 다시 예전의 체중을 되찾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월 멤버를 1000명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월 멤버분들께서 연 회원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잠깐 이 부분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의 숫자는 3,428분 정도가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 월 정기 회원은 398분, 그리고 연 회원에 가입하신 분은 3,030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연 회원으로 계속 옮겨가시면서 월 회원의 숫자는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는요, 지금 400명이 되지 않는 월 회원의 수를 1000명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 멤버 목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회원에 비해서 월 멤버의 수는 매달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월 멤버 수의 변동을 보면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만족도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도 이제 클릭수를 보면서 내가 만든 영상이 괜찮았구나, 이 영상은 인기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월 멤버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구나,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러한 식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역시도 다양한 진화된 모습을 통해서 미존 월 멤버십의 퀄리티를 올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오랫동안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랫동안 책을 쓰지 않는 이유랑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년 정도 미존 채널을 운영하면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준 전문가 정도는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5년 동안 한 2만 시간 정도를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왕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 투자 기초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급자 이상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강의도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미존 세 번째 책이 그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요, 한국에 올해는 꼭 들어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월 달에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존 세 번째 책 펀딩이 진행 중인데요. 다음 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책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미존 에세이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2025년 7월을 목표로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6개나 되는 다양한 목표를 2025년을 위해서 수립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그 중에 반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많은 부분 이루어내면서 최고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요, 2025년 최고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 각자의 레졸루션, 새해 계획을 작성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표를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녹색의 면적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S&P 500은 0.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사실 몇몇 테크 종목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7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종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S&P 500이 플러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따라서 시장의 폭은 향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만 달리고 나머지 종목은 떨어지는 추세가 발견된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추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미준에서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어제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만 달린 이유는요, 역시 채권 금리 때문이겠죠. 보시면 채권 금리가요, 4.5를 넘어서 이제 4.626까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형주 위주로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의 마켓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어제랑 비슷한 22.66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나 아직까지 시장 폭이 확대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빅스는 16.04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공포지수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어제보다 올라갔죠. 어제는 36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더 호전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폭만 조금 더 확장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져볼 만합니다.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42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은 종목에 비해서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 매도 신호가 나오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이스 스탁에 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이스 스탁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김인중 대표님께서 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에 대한 펀딩 이벤트를 굉장히 팍팍 밀어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 진행 중인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의 펀딩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펀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 1957분께서 펀딩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목표가 2,000부였습니다. 따라서 2,000부의 목표가 멀지 않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펀딩은요, 1월 13일에 마감이 됩니다. 1월 13일 전에 펀딩을 통해서 이번 책을 구입하시면요, 10% 할인된 가격에 미존의 세 번째 책을 구입하실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 미존 탑픽은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가장 위쪽에 B2가 7.9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87, TSMC 플러스 5.46, 메타 플러스 4.23, 엔비디아 플러스 3.43, 비트코인이 2.75% 올라가면서 10만을 다시 넘어섰고요. 알파벳이 플러스 2.65, 제타 플러스 1.99, 브로드컴 플러스 1.66, 아마존 플러스 1.53, 앱러빈 플러스 1.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06, 비스트라 플러스 0.98, 테슬라 플러스 0.15. 마지막으로 팔란티오 혼자 아쉽게 마이너스를 보였는데요. 팔란티오 주식이 이렇게 5% 가까이 급락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채권 금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한 테크주만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모간 스탠리에서 금리 상승이 강세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25년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간 스탠리는요, 계속되는 시장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 우량주를 고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리가 떨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형주보다는 우량주를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모간 스탠리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원인이 첫 번째, 연준의 덜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들이 채권 보유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 즉 기간 프리미엄에 상승을 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이자의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채가 주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국채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 정부에 돈을 꿔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4%만 주면 나는 돈 안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4.6%를 줘야 나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이클 윌슨은 월요일 메모에서요. 최근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10년물 수익률이 4.5%를 넘어섰고요. 결과적으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진행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100 나누기 포워드 PR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S&P 500의 포워드 PR이 23.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100 나누기 23.55를 하면 4.25%밖에 되지 않죠.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4.5%를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오히려 위험자산인 주식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는요, 지난 여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2025년 초에는요,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가까운 미래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7만 달리고 나머지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월요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4.6%를 돌파하며 세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가에 따르면 최근 금리 상승 상황에서는 대차 대조표가 튼튼하고 레버리지가 적은 기업이 금리에 덜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퀄리티 주식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미존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대체적으로 레버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애플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아마존도 조금 있는데요. 아마존, 애플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요, 거의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고요. 게다가 애플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요, 부채가 있긴 한데 그 부채의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1%대거든요. 따라서 레버리지가 적은 우량주에 투자해라. 이 얘기는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해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윌슨은 올해 시장 주도권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가 후기 사이클 환경에 진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실적이 뛰어났던 대형주, 우량주 종목에 투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후기 사이클 환경은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경제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쪽이 이제 초기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기 사이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가 피크를 찍고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우량주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과거에 거둬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퀄리티 팩터가 높은 종목의 수익 수정이요, 더 높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닝 전망의 수정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인공지능의 영향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닝 전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거시적인 환경도 그렇고 어닝의 전망치 상향 조정 추세를 봤을 때도 결국은 메가테크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모건 스탠리 팀은요, 시가총액이 상위 1000위 안에 들고 동종업계에 비해서 품질 종합 점수가 중간 이상으로 간주되는 순환주, 성장주, 방어주를 선별해서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종목들은요, 모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비중 확대, 즉 매수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건 스탠리에서 추천하고 있는 우량주의 목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두 번째로 COP, 코노코필립스가 추천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추이, 네 번째는 AT&T, 다섯 번째 NOC는 노슬로 그로만이고요. 넷플릭스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얼라이 파이낸셜, 마지막으로 월마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즉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요. 게다가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어닝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인공지능하고 상관없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긴 하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채권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채권금리가 너무 중요한 이유를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채권 수익률이 중요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식 가치, 즉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뭐 이 밖에도 소형주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간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밖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밸류에이션 산정 방법 때문입니다. 자, 그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모델에서는요, 해당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이 할인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채권 수익률을요, 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올라가겠죠. 그 얘기는 기업의 미래 수익의 현대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밸류에이션 계산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 즉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주당 $1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준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아주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요, 미준이라는 기업의 미래 수익이 연간 주당 $10로 무한정액 일정하게 유지된다,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할인율은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2%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식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의 가치, 우리가 보통 내재 가치라고 부르죠. 주식의 가치는요, 연간 수익, 즉 EPS를 얘기하는 거죠. EPS 나누기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간 수익이 10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준이라는 기업은 1년에 한 주당 10달러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10달러 나누기 할인율은 지금 채권 수익률을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2%는 0.0이죠. 그렇게 되면요, 주당 가치가 500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500달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이 500달러를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요, 현재 수익률이 2%잖아요. 따라서 2%의 이자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500달러의 2%는 10달러잖아요. 10달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10달러의 이자를 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더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미준이라는 기업은요, 매년 10달러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지금 10달러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500달러로 넘어간다면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미준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인데요. 자, 이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가정해 보죠. 그렇게 되면요,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주식의 가치는 10달러 나누기 0.05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당 가치가 2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자,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5%로 올라갔죠. 따라서 이제는요, 200달러만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연간 이자로 받는 금액이 10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0달러의 수익을 내는 미준이라는 기업의 주식 최대 가치는 2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채권 수익률, 즉 할인율이 2%에서 5%로 증가하게 되면요, 미준 주식의 이론적인 가치는 주당 500달러에서 200달러로 반토막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채권 금리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를 넘기면서 급등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테크주들은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는요, 대부분이 이 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우량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일제히 급등한 데는요, 두 가지의 호재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과연 어제 반도체 주식을 일제히 급등시킨 두 가지의 호재는 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첫 번째 호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2025년 회계연도에 AI 지원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80억이 아니라 800억 달러거든요. 그것도 단 하나의 기업이 1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등장을 한 거죠.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따라서 월요일 날 칩 제조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주식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 제조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이런 종목들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사실상 가장 뚜렷한 AI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장 초반부터 4%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서 10월 중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출 계획이 분석가들의 예상과 일치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본 지출 감소의 위험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업데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있는데요. 이런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확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US 글로벌 인베스터의 수석 트레이더 마이클 마투색이 나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칩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칩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호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 제조업체 폭스콘이 나오는데요. 대만의 기업이죠.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4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면서 칩 부분에 전반적인 행복감을 더했다. 따라서 어제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호나이 정밀 공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만의 폭스콘은 일요일에 강력한 AI 서버 수요가 4분기 매출을 견인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더욱이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성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AI 때문에 우리 매출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폭스콘은 또한 최근 멕시코에 엔비디아의 GB200 슈퍼칩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버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러한 정보도 흘렸고요. 따라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스콘의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장 초반 4.6% 상승했고요.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는 이날 오후에 CES 전시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기조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뜻밖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미리 전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리서치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AI 서버 사업의 가치는 2024년 2,050억 달러에서 올해 2,9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에는요, 전체 서버 산업 가치의 70% 이상을 AI 서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어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한 가지, 폭스콘에서 두 가지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 수혜주들, 게다가 반도체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급상승을 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미준의 대표 종목이죠.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요, CES에서 이제 젠슨왕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박 발표 내용이 나왔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어제 젠슨왕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엔비디아는 월요일 CES 컨퍼런스에서요. 로봇과 자동차를 더 잘 훈련시키는 인공지능을 출시했고요. 게다가 강력한 게임 칩, 그리고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같은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설명했다라고 요약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주요 연례 기술 컨퍼런스인 CES 2025에서요.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 AI 칩에서부터 소비자 PC, 노트북까지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를 동시다발적으로 안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또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실적인 비디오를 생성하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모델은요, 소위 합성 훈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은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합성된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로봇과 자동차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요, 즉 개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코스모스에게 물리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를 가지고요, 코스모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봐. 근데 이 영상은 실제 세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물리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는요,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자동차를 도로에 직접 투입하거나 사람이 로봇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직접 가르치는 등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가에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커다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기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의 라마3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픈 라이센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젠슨왕은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 엔비디아의 블랙엘 AI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게임용 칩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게임용 칩도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RTX 50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 칩은요, 비디오 게임에 영화와 같은 그래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칩은요, 플레이어가 약간 비현실적인 특징을 발견하기 쉬운 영역인 사람의 얼굴을요, 게임 개발자가 보다 정확하게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게임을 할 때요, 이 캐릭터들의 얼굴이 정말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칩의 가격은 $549에서 $1,999로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 컨설팅 회사인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의 최고 경영자 벤 바자린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게임용 칩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젠슨왕은요,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이름의 첫 번째 데스크톱 컴퓨터도 선보였고요. 또한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자사의 올인 칩과 차량용 운영 체제를 사용하면서 여러 모델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토요타는요,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죠. 따라서 전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이제 그들의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데 아마도 올인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엔비디아랑 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코스모스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연 비용 효율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서도 커버가 됐는데요. 코스모스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 훈련을 위한 합성된 그리고 사실적인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추월할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능 그리고 비용 효율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인데요. 코스모스는 텍스트 설명을 사용하면서 물리 기반 비디오 시뮬레이션을 생성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는 실제 시나리오를 탐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로봇 AI의 대중화입니다. 아무래도 AI 로봇 그러면 좀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먼 미래에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코스모스 모델의 오픈소스 특성 덕분에 그 얘기는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더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고급 로봇 개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수많은 로봇 공학 개발자들이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엔비디아가 이미 구축해 놓은 옴니버스와 결합해서요,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옴니버스는요, 엔비디아가 구축한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을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어떠한 경우가 가장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시연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버, 엑스펜 같은 여러 로봇 공학 회사,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이미 코스모스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상업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엔비디아의 에코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코스모스는요, 옴니버스뿐만 아니라 드라이브라든지 아까 올인도 나왔죠.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툴을 보완하면서요, 물리적 AI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 즉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는요, 점점 더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요. 경제적 혜자는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강력한 툴과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를 넘어서서요, 로봇 그리고 자율 시스템 분야에서 차세대 AI 혁신의 선두자들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요, 엔비디아 성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피크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다음에는요, 이미 로봇 AI 그리고 자율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투자 종목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에 가깝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준 탑픽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죠. 모간 스탠리에서 팔란티어 주식이 25% 급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모간 스탠리는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인공지능에 힘입어 2024년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 이제는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산지싱입니다. 이 전문가는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리서치 커버리지를 비중 축소로 제시했습니다. 비중 축소는 매도랑 같은 거죠. 초기 AI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험 보상 비율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떨어질 수 있는 확률, 그리고 떨어지는 폭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는 보상에 비해서는 위험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예전에는 모간 스탠리에서 이 주식을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커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투자 의견이 매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력한 실행력과 모멘텀을 인정하지만 현재 적정 멀티플 프리미엄보다 더 큰 성공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지싱은요, 비중 축소 등급과 함께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금요일 종가 대비 약 25%나 하향 조정한 60달러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는요, 인공지능 순풍에 힘입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주가 지수에 모두 편입되면서 주가가 340%나 급등하면서 블록버스터급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팔란티어는요, 미국 상업 비즈니스에서 견인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미국 정부에서 거래 모멘텀을 확인하고 비용 절제를 해왔다. 산지싱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 운영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비즈니스는 두 부분이 모두 좋죠. 상업 부분은 굉장히 성장력이 뛰어나고요. 또 한 부분, 미국 정부에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용도 절제를 잘했다. 따라서 완벽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애플리케이션 구축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과 역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팔란티어가 현재 수준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하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인정받을 만하다, 굉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리의 전망, 그리고 3.4배나 되는 EV 프리캐시플로우 그로스 멀티플을 보면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PEG랑 부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PEG라는 것은요,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PEG 레이시오가요 무려 7.65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1.0을 넘어가면 조금 투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성장률에 대비해서도 지금 PE 레이시오가 지나치게 높다. 왜냐하면 PE 레이시오가 지금 381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팔란티어는요, 지금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실상 PEG로 보지 말고 딴 거로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요, EV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고요. 기업의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다시 성장률로 나눠도 3.4배나 됩니다. 1.0에서는 한참 올라가 있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동종 업계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는 기업이고 60달러 목표 주가 이상까지 상승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60달러가 꼭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비중 축소 등급에도 불구하고 산지싱은요, 팔란티어의 공동 설립자인 피터 틸과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미국 정부 계약의 지속적인 모멘텀,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 편입 등은 추가적인 긍정적인 촉매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여지, 그리고 상승의 가능성과 하락 여지, 그리고 하락의 가능성을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될 때다. 이러한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팔란티어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7가지는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9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 지수는 53.83이죠. 5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2개월 주가 차트인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차트 내에 머물러 있잖아요. 일종의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채널의 가장 아래쪽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 73달러 구분에 어떻게 보면 단단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7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뚫리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됩니다. 여기 머리가 있고요. 여기 양쪽에 어깨가 보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뚫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요.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면서 한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월 7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매일 주식 공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초창기부터 미주님 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용어나 어려운 단어가 많았으나 꾸준히 듣다 보니 어느 정도 들리더군요.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뉴스에서 들리는 문장들도 점차 이해해가며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멤버십의 다양한 정보들로 궁금한 것도 채워나가며 평생 주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주님의 한결같은 성실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